오늘은 한 회사의 정말 극적인 변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급 자동차를 수입해서 팔던 회사가 갑자기 미중 무역 전문 물류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바로 치탄의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티커 심볼 CT&T의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회사의 핵심 사업, 돈을 벌어다 주던 그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바로 이 치타넷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생존과 재창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치타넷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변화로 내몰았는지 그들이 마주했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타넷의 원래 주력 사업은 바로 병행 수입 자동차였어요. 이게 뭐냐면 10대 말에서 미국에서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를 사서 공식 딜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중국 시장에 되파는 사업입니다. 한때는 정말 돈이 되는 아주 쏠쏠한 틈새 시장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숫자가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2024년에 자동차 판매 수익이 무려 95.7%가 떨어졌어요. 이건 뭐 실적이 좀 안 좋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사업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2023년에는 300대가 넘는 차를 팔았는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에는 고작 14대를 팔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2025년 3월 이 자동차 사업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접게 됩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회사는 뭘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아주 과감한 대응에 나섭니다.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그야말로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피봇을 감행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2월에 에드워드 트랜시시라는 운송회사를 인수하면서 물류 사업에 발을 들였고요. 7월에는 아예 본사를 물류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옮겨버렸죠. 그리고 연말에는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뼈대를 그야말로 전광석가처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 옛날 모델은 그냥 미국에서 차 사서 중국에 파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새로운 모델을 보세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화물 운송, 복잡한 미국 통관 절차 대행, 심지어 컨테이너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인력 제공까지. 이건 뭐 그냥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업을 180도 바꿨으니 돈은 좀 벌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성장과 손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재무 현실이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정말 좋습니다. 물류 사업 매출이 2024년 약 45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130만 달러 가까이 뛰었어요. 무려 182.7%나 성장한 겁니다. 와, 엄청나죠? 새로운 전략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동전의 앞면이라면 뒷면은 좀 다릅니다. 매출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영업 손실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370만 달러에서 460만 달러로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손해도 같이 늘어나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에 빠진 셈이죠. 아니, 그럼 손실은 왜 더 커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손상 차손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전에 인수한 에드워드 트랜스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 하락분 약 73만 달러를 미리 손실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미중무역 관계가 불안하니까요. 성장을 위해 인수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장부상 손실로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는데 사업을 어떻게 계속할까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사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이게 미래를 위한 든든한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금액을 보세요. 무려 1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026년에 이만큼의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건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 1억 달러를 주다라는 방식이 바로 ATM 오퍼링이라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말 그대로 자본의 수도꼭지예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서 시장에 주식을 팔고 현금을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방식입니다. 이 계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관사는 AC 선샤인 증권이고 수수료는 파는 금액의 3%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유연성이에요. 회사가 1억 달러어치를 무조건 다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필요한 만큼만 팔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1억 달러짜리 든든한 비상금까지 마련했는데 그럼 이제 꽃길만 남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회사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관계라는 거대한 역풍이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타넷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직접 제출한 서류에 스스로 명시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업은 미국과 중국의 안정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이 한 문장이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이 마주한 리스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당장 양국 간의 무역 관세가 더 오를 수 있죠. 또 미국과 중국 양쪽의 규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아예 기업들이 중국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 때문에 불매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느 것 하나 쉽게 볼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1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 수도꼭지를 확보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손실과 점점 거세지는 지정학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과연 치타넷의 이 급진적인 변신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